이곳 제한속도 60입니다. 저 옆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차들은 뭐 40인가 50인가 돼 있는데요. 직진하는 차는 60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입니다. 제한속도 60. 이때 황색. 어허. 자, 여기서요. 한 60으로 달리고 있었대요. 이때 황색. 예. 황색이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 화살표가 5m예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공간, 요거 안 보이는 건 합치면 한 10m 될까요? 약 1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는데 이렇게 나오는 차량 꽝. 상대차는 아마 크게 우회전, 대우회전에서 아마 1차로 쪽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한 것 같다고 그럽니다. 불박차가 황색불에 멈추지 못했는데요. 불박차 신호위반이다. 저거 어떻게 멈춰? 신호위반 아니다. 투표 시작. 신호위반이라는 분이 2분 계십니다. 딜레마존에 해당돼서 신호위반 아니라는 분이 96%입니다. 이 사고 경찰에서는 불박차 신호위반이랍니다. 불박차 신호위반이고 보험사에서는 너 신호위반이잖아. 신호위반은 쪽이 100%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찰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사가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답니다. 이게 신호위반인가요? 아직 안 바뀌었고 이때 바뀌는데 이보다 조금 전이죠? 이때 정지선까지 10m가 될까 말까 해요. 여기서 급제동하면 어디 가겠어요? 한 30m 이상 가겠죠? 여기쯤 쓸 겁니다. 여기쯤. 예. 저렇게 급제동 해야 되나요? 황색불 켜지면 급제동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제동 해서도 사고 났을 것 같아요. 딜레마존 경찰 현재 교통조사관분들이요. 진짜 CCTV 보니까 30cm 앞에서 한 30cm 앞에서 황색으로 바뀌어도 신호위반이라고. 법은 법이잖아.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딜레마존을 이건 도저히 못 멈춰. 이제 인정을 많이 좀 해주는. 그런데도 이거 작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를 경찰은 신호위반, 검사도 신호위반. 그래서 검사가 약식 기소했습니다. 황색 신호로 바뀔 때 정시선에 멈출 수 있었나요? 못 멈추죠. 신호위반 아니죠. 정시재판 청구하세요. 약식명령 고지서가 날아오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됩니다. 네, 정식재판 청구하겠습니다. 저 억울한데요. 제가 100% 잘못이라는데요. 아니, 제가 잘못인가요? 상대가 잘못 아닌가요? 이제 과실은 저는 상대차 100% 불박차 잘못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다만 거기서 우회전한 차 조그맣게 한 대 나왔으니까 이 검은 차 또 나올지 것에 대해서 좀 속도 좀 줄이지 그랬어.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볼 수는 있겠지만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가 100% 잘못이다? 불박차 신호위반이다? 저는 아니오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랬더니 네, 정식재판 청구하겠습니다. 이거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서 도와줄 수 있나요? 혼자 진행하셔도 돼요. 굳이 저한테 맡기실 필요 없어요. 뭐 이걸 변호사님한테 맡겨요. 혹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해 보세요. 저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어요. 거기에 변호사 비용 나와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 선임하고 싶어요. 저를 선임하고 싶대요. 사선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은 똑같나요? 운전자 보험은요, 약식 기소됐을 때는 안 나와요. 정식 기소됐을 때만 나옵니다. 지금 저를 선임하시려면 본인 돈으로 하셔야 돼요. 혹시 판사가 이거는 좀 다툼이 있는데 그 판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주는 거, 이 통상해부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되나요? 2개 가입하셨대요. 하나는 옛날 거 500만 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가입하셨는데 이건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2,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사가 통상해부하면 이 성남이에요. 성남이니까 제가 저희 사람들 도와드릴게요. 법원 그래서 500만 원하고 하여튼 2,500만 원이니까 그 정도면 성남까지 왔다 갔다 해도 되죠.
법원에서 약식 명령 나오고 14일이 아닙니다. 7일입니다. 제가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는 그때는 안 나오나요? 지금 현재는 약식 기소됐다고만 나왔죠. 본인이 약식 기소하면 판사가 통상해부하든가 정식재판에 넘기든가 아니면 약식 명령 내보낸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겼으면은 그거는 이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옵니다. 운전자범에서. 하지만 판사가 약식 명령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는 운전자보험에서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옵니다. 판사 배당은 됐나요? 법원에서 판사가 벌금 70만 원 내래요. 약식 명령이에요. 네, 성남지원 판사 누구라고 왔습니다. 약식 명령이군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하세요. 이제는 변호사 선임비 안 나와요. 판사가 통상해부 했어야 되는데 근데 판사는 뭘 이러고 통상해부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판사한테 판사님 저 정식 재판으로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저 사선 변호인 선임해서 과연 제가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판사님께서 통상해부 한번 해주세요. 정식 재판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진짜 열심히 한번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싸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렇게 써냈어요. 진정서까지 써냈대요. 근데 판사가 그냥 벌금 70만 원. 그런데 물 건너 간 거예요. 약식 명령 왔으면 곧바로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개인이 날짜 기다려도 지날 수 있으니까 바로 신청하세요. 예,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신호위반 아니다. 그리고 한문철 TV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소개한 게 있죠. 그 고로고님의 무죄 판결, 그 판결을 비롯해서 이 공주지청에서 무혐의 된 거,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된 거, 네 그런 걸 또 하나 무죄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거 몇 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 참고자료 내세요, 그랬죠.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알려진 판례들만 문서로 출력해놓고 재판 기다리면 되나요? 그리 했는데요. 정식재판 청구했죠.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예. 작년 12월 8일 날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똑같이. 그 맞죠? 판결 선고되기 전에 이분이 변호사님 경찰, 검찰, 법원 다 제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무죄라고 그러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 했는데 네, 제가 이것도 제출하시고 이것도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판사가 벌금 70만 원. 여기 고정이라는 것은 고는 형사 1심이라는 겁니다. 고, 노, 도 그렇게 나가요. 형사 대부분 판결은 도로 나갑니다. 도. 항소심 판결은 노, 고, 노, 도. 민사는 가, 나, 다. 고정이라는 것은 정식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고약, 약식 명령. 고정,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 들어온 거. 고단, 형사 1심 단독 사건. 고합,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벌금 70만 원. 그러면서 뭐라고 판결을 썼느냐.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고 그 순간 정지선까지 거리는 10m 정도밖에 남지 않아. 즉시 제동하더라도 정지선 앞에 멈추지 못하고 교차로 진입한 채 어중간하게 저 거의 다 빠져나갈 때 그때 멈추게 될 염려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한 건데 이게 무슨 놈 신호위반이냐. 그렇게 피고인은 주장한다. 그런데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녹색이더라도 황색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의 함을 염두에 두고 그럼 미리 조심했어야지. 제한속도 60이라서 60으로 가라는 게 아니야. 녹색이라도 언제든지 황색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면 황색으로 바뀌면 바로 멈춰야지.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줄였어야지. 그리고 60만 지켰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자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황색으로 바뀌면 언제든 멈출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황색으로 바뀌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도저히 제한 속도로 달리다가 제한 속도 60을 달렸기 때문에 계속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도저히 정선을 멈출 수 없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녹색이라 하더라도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속도를 줄여서 가다가 옳지 황색 들어왔다고 거기 딱 멈췄어야지.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교차를 진입하기 전에 정선에 이르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으면 명백하다. 그럼에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교차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신호위반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판결이 아주 좀 독자적인 아주 나름대로는 함정인 같은데 합리적이지 못하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얼마나 속도를 줄여야 되나요? 황색 신호일 때 여기서 쭉 가다가 저 신호 바뀔지도 몰라. 아까부터 녹색이었어. 그럼 속도를 얼마? 4속도 줄이죠? 4속도 줄여서 30으로 줄일까요? 30으로 줄였어요. 여태가 30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네?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황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밟으려고 그럴 때. 아니 황색 신호를 3초 내지 5초 주는 이유가 녹색에서 바로 빨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등 노래 어떻게 하죠?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에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죠 신호등이. 신호등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3초 내지 5초를 주는 이유는요. 그 완충 시간을 주는 겁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저 차가 안 왔으면 충분히 빠져나가죠. 보세요. 자, 사고 날 때도 황색이잖아요. 저 차 없었으면 아직까지 황색. 이제 바뀌어요. 이게 불박차가 어떻게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가다가 혹시 바뀌지만 속도를 좀 살짝 낮춰서 바뀌면은 멈추고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럼 다 쭉 가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밟는 것보다는 살짝 아까부터 녹색일 때는 살짝 속도를 줄이는 거 살짝 줄여서 바뀌면은 멈출 마음을 갖는다.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차에도 미리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 좀 줄이세요. 근데 바로 코앞에서 바뀌면 어떡하냐고요? 코앞에서 바뀌면. 저는 이 판사의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항소를 해야 되잖아요. 운전자분이 2개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500, 하나는 2000이고요. 2021년 3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은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도 운전자 보험이 지원되는데요. 혹시 그 보험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님비가 지원되는지. 된다면 항소심 도와드리겠습니다. 확인했는데요. 새로 가입한 건 8월에 가입했대요. 되긴 되는데 사고는 지난 5월이잖아요. 근데 그 2천만 원짜리는 8월에 가입한 거래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님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고요. 오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항소심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신호위반 아닌 딜레마전이 인정되었겠죠? 아직 항소심 날짜가 안 잡혔어요.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국선 변호인 선정되었나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올해 초 1월 5일에 항소이서 제출이랑 국선 변호인 청구 희망 제출을 해놓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국선 변호인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국선 변호인도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그리고 무슨 또 몇 가지 이게 있어요. 요건이 맞아야 돼요. 또는 이제 판사가 생각해서 이거 국선 변호인 필요하겠다라고 판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선정 아까 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불박차 속도, 황색 등으로 바뀐 순간 불박차 정지선의 거리, 상대차가 보인 순간 불박차의 상대차의 거리, 불박차의 속도와 제한속도 60일 정지거리 등에 대해서 분석 의뢰했었나요? 경찰에? 그거 없이 그냥 법원까지 넘어가서 1심에서 벌금 70만 원 선고되었나요? 경찰에서는 분석 의뢰 안 했고요. 경찰은 당신 무조건 신호위반이야.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있었는데요. 판사님한테 도로교통단에 분석 의뢰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 법률에서 문제다고 반려당한 걸로 기억됩니다. 1심 판사는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 언제든지 녹색 신호라도 제한속도 60이라서 60 다 갈 게 아니라 한 10이나 20 정도로 가다가 그 뒤에서 빵빵빵빵 난리 나요. 그래도 그건 그 불편한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하여튼간 황색 신호는 무조건 멈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봤자 나는 그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진 거죠. 에이 참나. 항소심에서는 부재 나와야 되겠죠? 아직까지 기일이 안 잡혔답니다. 반드시 무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참나 이런 건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경찰에서 안 했으면 판사가 해줬어야 됩니다. 저는 판사의 그 판결은 궤변에 가깝다고 이거 좀 너무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60은 그냥 쭉 뻥 뚫렸을 때 갈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잘 읽어지지도 않아.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요. 또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灯으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되며 차량 운전자가 정지선에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이거는 딜레마전 아닌 경우예요. 물리적으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간 거. 그걸 말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멈출 수 없는 것을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니죠. 우리가 딜레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물리적으로 멈출 수 없는데 어떻게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멈추고 말고는 운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전방 신호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교차로 진입 전에 언제든지 황색의 등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차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주행하려면 도로의 통행 최고속도 제한 범위에서 마음껏 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황색 신호에 멈추려면은 그 속도를 줄이게 되면은 60도에서 10이나 20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제한속도 범위에서는 쭉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황색 신호에 멈추라는 거 멈춰야 되기 때문에 황색 신호를 바꾸면 바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다. 그러니까 60이라 하더라도 신호등 녹색 신호면은 거기서 어린이 보호구처럼 30, 20으로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 판사님은. 도로의 통행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다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최고속도인 것이지 쭉 뻗어 있을 때는 갈 수 있는 것이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음껏 가속해서 전방 신호가 황색의 등하로 바뀐다 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도저히 정차할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황색의 등하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신호 위반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제한속도 60이든 또는 제한속도 80에도 신호등 있잖아요. 제한속도 80일 때 저 국도 이런 데 신호등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거기서는 갑자기 황색으로 바뀌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시속 20 내지 30으로 그럼 모든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럴 때요. 지금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이제 처벌 받아야 되는 처벌 받은 거죠. 1심에서. 아마 상대 우회전 나온 차가 2주 진단 나왔을 것 같습니다. 2주 진단에 벌금 70만 원이에요. 억울하죠. 이럴 때 처음부터 경찰에 가서 내가 무슨 신호위반이냐? 조사관님은 멈출 수 있습니까? 이 속도로 갈 때? 도로교통단에 분석해 주십시오. 내 차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내가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급제동하게 되면 어디에 멈추게 되는지. 그리고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내 차 위치에서 정지선까지 거리가 몇 미터인지. 그런 분석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 했으면은 이거 법원까지 안 갔습니다. 경찰은 나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나는 인정 못해. 난 아무리 공단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난 딜레마전을 인정 안 하는 딜레마전을 인정하는 조사관도 있어. 난 인정 안 해.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한테 갔으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했을 겁니다. 신호위반 아니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죠.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으니까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해서.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할 때 운전자 보면 2개나 가입해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최근에 가입한 거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돼요. 2022 작년부터는 돼요. 그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제일 답답할 때가 뭐예요? 나중에 와서 할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민식이법 위반, 또 이렇게 딜레마 존,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래서 경찰 조사받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입회할 수도 있고요. 예, 변호사가 의견서 써내고요. 도로교통단에 분석해달라. 그리고 경찰에서 그게 안 통하면은 검사한테 또 의견서 써내고. 이게 법원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사망사고, 그다음에 민식이법 위반, 그리고 중대법규 위반. 주로 이제 억울한 거, 딜레마죠. 이런 거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크게 다친 경우, 그런 경우 내가 잘못했으니까 재판 받아야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신호위반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상대가 막 뭐 이렇게 8주 나오고 뭐 10주 나오고 그랬다. 그런데 벌금 해주면은 운전자법에서 나오는 걸 합의가 되고 그리고 벌금형으로 되면은 아유 땡큐 하는 거죠. 근데 억울할 때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죄 다투고 그런 것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경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운전자 보험, 특히 민식이법 위반은 불안해요. 처벌이 무겁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훅 튀어나온 어린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일단 유죄. 일단 피고인이 잘못했다. 일단 운전자 잘못이다. 그러면서 검사한테 보내고 검사는 법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음부터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 나와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벌금 지원해주고 형사합의금 지원해주고 이건 내가 잘못했을 때요. 근데 내가 잘못이 있나? 나 억울한데? 나 억울할 때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양 두 가지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크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내가 억울할 때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진짜 거의 없어요. 예, 마지막에 법원에 가서 그때는 뭐 이미 제일 힘든 초기 단계,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은 어차피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아요. 이제 국선 변호인 이제 선정되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 항소심에서 무죄 나올 거예요. 무죄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죄 아니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꼭 무죄 받으십시오.